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새로운 일본 은행 총재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일본 은행 총재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지속해온 일본의 금융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28일 금융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금융완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한 나라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말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지난 6월 말 일본은행은 금융정책회의에서 갑자기 단기정책금리를 기존의 마이너스 0.1%, 10년물 국채금리를 0%로 유지하는 동시에 국채 매입의 기준점이 된 상한점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즉, 10년물 국채금리가 0.5%를 넘어서도 국채 매입에 나서지 않고 1%까지 두겠다는 뜻을 표명한 겁니다. 일본은행은 지금껏 10년물 국채금리 상한을 0.5%로 제한해 그 이상 금리가 오를 때는 일본은행이 개입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제로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채 매입의 기준점을 높이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 인상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고, 이제 정말 일본의 무제한 돈풀기가 끝난 것인가 라는 기대감과 함께 장기금리가 오르는 동시에 엔화 가치도 올라섰습니다. 일본은행의 긴축 깜빡이에 엔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일본은행은 다시 국채를 매입하는 금융 완화적 기조를 취했습니다. 한 달 전 1%까지 지켜보겠다던 운용정책과는 상반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자 엔화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푼 돈은 물가 상승이라는 역풍을 불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작년 3월부터 11차례에 걸쳐 금리를 5%포인트나 올렸고, 한국 등 대부분의 주요국이 금리를 높였지만 반대로 움직인 나라가 있었으니 하나는 경기 침체가 더 걱정인 중국, 다른 하나는 일본이었습니다. 엔저 정책은 일본 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중론이었습니다. 분명 지표상으로는 그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제는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일본 산업계에서는 나쁜 엔저에 이어 비정상적 엔저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엔저로 인해 일본의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일본에서 올해 상반기 파산한 기업 수가 1042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반면 불이익은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에다 가츠오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에 부임하면서 일본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종료되는 것인가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긴축으로 가는 신용만 하다가 다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섬으로써 중소기업들은 줄파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엔저 현상이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준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강소기업의 고도화된 기술력이 일본 산업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엔저 장기화로 일본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모건은행 도쿄지 점장 등을 지낸 외환 채권 전문가 후지마키 다케시가 충격적인 경고를 해 일본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지마키 다케시는 지금 당장 일본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형국이다. 일본은행의 통화긴축이 필수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 엔화는 단숨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일본은행은 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제 곧 두 번째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다. 등골이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최근 니케이 평균 주가가 3만엔을 돌파하며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본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머지않아 극단적인 혼돈이 시작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후지마키 다케시는 비관론을 지지하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일본 경제는 끝장이 난다. 현재 나타나는 주가, 부동산 등 가격 상승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버블 경제를 떠올리게 한다. 지금 일본은 1989년과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기를 향해 가는 길목에 있는 듯하다.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60년, 잃어버린 70년이 계속될 것 같아 걱정이다. 후지마키는 앞으로 일본의 심각한 광란의 물가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언뜻 보면 서민 생활고를 고려한 민생정책으로 보이지만,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결국에는 국민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본은행이 강력한 초저금리 정책을 포기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를 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일본의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까딱했다가는 일본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일본은행 자체가, 일본 엔화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을 대비해 미국 달러라는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일본 경제의 미래가 얼마나 없어 보이면 일본 경제 전문가조차 미국 달러라는 보험을 사두었다고 하는 것인지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일본 은행 총재가 해외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일본은행 우에다 가츠오 총재가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포럼에 나와 일본을 향한 셀프디스, 즉 자조적 농담을 연발해 웃음거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최근에 엔화 약세 원인을 묻자 통화 가치는 외부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다른 3명의 총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오신 이 세 분도 엔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미국, 유럽, 영국 등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바람에 엔화의 상대적 가치가 내려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통화정책이 효과를 보이기까지 시차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묻자 우에다 총재는 썩소를 찌운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일본은행 심의위원을 맡고 있었던 25년 전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0.2에서 0.3%였죠. 지금은 마이너스 0.1%입니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25년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30년 가까이 제로금리 정책을 펼쳤지만 저성장 저물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 경제를 자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관중은 박장대소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디지털 전환이 유난히 늦은 일본의 실상도 농담 소재로 삼았습니다. 중앙은행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하자 다른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가 든 것을 추진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반대로 내년에 새 지폐를 출시해서 신뢰를 끌어올릴까 한다고 말해 또다시 일본 정부를 셀프디스한 겁니다. 일본 은행은 실제로 내년 4월에서 9월 사이 새로운 도안의 지폐와 500엔 동전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다른 나라는 디지털 화폐를 논하는 시기에 일본은 새 지폐를 출시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농담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의 토론은 통상 지루하고 묵직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날도 다른 패널들, 즉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 등은 시종일관 경직된 표정으로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에다 총재만이 뭐래도 안 되는 백약이 무효인 일본 경제 침체와 마음대로 통화 정책을 펼 수 없는 일본 은행에 대해 자조 섞인 어투로 농담을 이어간 것입니다. 실제 우에다 총재는 지금의 돈풀기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금융완화 정책은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복잡한 심경을 셀프디스하는 것으로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행의 장기 총재로 일본의 저금리 정책을 진두지휘한 구로다 총재 시절에도 이미 일본의 장기금융 완화 정책을 두고 도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행의 2013년 1월에서 6월까지의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회의록에 따르면 구로다의 총재 취임 후 첫 회의인 4월 3일과 4일 회의에서 구로다가 전례 없는 규모로 국채 등을 매입하는 양적, 질적 금융 완화의 결정을 주도하자 일부 위원들은 그 효과에 대해 의문했던 것입니다. 구로다는 당시 구로다 바주카포라고 불린 대규모 금융 완화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물가 목표 달성의 기간에 대해선 2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자 대부분의 위원들은 지지했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사토다 케이로 정책심의위원은 돈의 양 조절로 인플레이션 기대나 인플레이션율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중대한 오해가 있다. 도박성이 강한 정책이 될 것은 각오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기우치다 카이데 위원 역시 2%의 물가 상승 목표 달성 시기를 2년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이 회의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일본 은행이 내세우는 2%의 물가 목표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는 2년 만에 달성할 수 없었고 일본 은행은 2016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장단기 금리 조작 등의 추가 대책을 도입했으며 일본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구로다의 양적 완화를 반대했고 경고했던 위원들이 비판이 맞았던 것인데요.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를 멈출 수 없는 일본은행의 도박,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